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 제조 1등입니다.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을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화웨이랑 오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안 좋은 거냐? 근데 또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 오포 기업이 있잖아요. 주력 고객사예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현재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7,6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누르는 거 딱 한 번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꽃피워줄 수 있을 만한, 나라면 이 종목 정말 살 것 같다 싶은 여러분들의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IT 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 한번 시청해 보시고, 이 종목 정말 너무 좋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인생 주식을 소개해 드리는 기준은요, 차트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거나, 혹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신고가를 쓰거나요,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신고가를 쓰면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신고가를 쓰거나, 아니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많이 나와 있던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시대를 잘 만나거나 추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출발을 알리는 그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적인 기준은 기본적으로 PER이 10배 이하인 종목, 그 다음에 ROE가 10% 이상인 종목을 가급적이면 소개해드립니다. PBR도 보기는 하는데요, PBR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의 종목을 보는데, 사실 이거는 가급적이면 이러면 좋다라는 기준일 뿐이지 꼭 저렇게 해당되지 않아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PER이 10배 이하고 ROE가 10% 이상,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런 과정, PER과 ROE의 이 조건이 충족되면 어지간하면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그 다음에 순이익이 성장세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세로 가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1번 요소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PER과 ROE가 충족되면 좋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린다는 점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저 기준에 충족될 걸로 기대되는 종목을 선침해야 하는 개념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 그걸 감안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세경하이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제 세경하이테크 차트적인 부분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략 7,000원이 좀 안되는 6,800원 내지 9,000원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와줬고요, 지금 현재 타점이 매우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돌파한 이 자리가 저항을 맞았던 자리인 것도 맞는데요, 재작년에도 한번 저항을 맞았고 그 이전에는 지지라인으로 구축이 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서 떨어졌더니 저항이 되었다라는 건, 다시 이 저항을 뚫었다라는 건 이게 지지라인으로 바뀐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7,000원에서 6,800원 라인이 지지라인으로 구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120선 위로 돌파가 나왔고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가 추세를 돌리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연간 컨센서스로 봤을 때 매출적인 부분이 18년도부터 쭉 봤을 때 2천억대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작년 2023년도에 드디어 3으로 시작하는 3천억대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3,500억, 내년에는 3,700억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업이익은 잘 나올 때 380억, 거의 4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400억이 좀 안되는 영업이익이었어요.
18년도에. 근데 이제 작년에 300억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이 올해는 400억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엔 462억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18년도에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318억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작년에 200억, 올해 339억으로 18년도보다 오히려 순이익은 더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50억 가까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니까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이제 성장세로 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업이 도산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많아봐야 2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채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무차익 구조라고 해서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20%대라는 거는 거의 무차익 구조에 가까운 재무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회사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1년에 영업이익을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뽑아내고 있는 기업인데 부채가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전체 부채를 통틀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극도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ROE를 보시게 되면 ROE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어가는 두 자릿수가 23년도에 나와줬고요. 올해는 16%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14.4%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3년 동안 두 자릿수 ROE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올해는 16%로 15%가 넘는 ROE가 나올 걸로 기대가 돼요. PER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배 수준에서 이제 10배 수준으로 내년에 그리고 올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PBR은 1.37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의 이제 이익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1년 정도만 선행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리가 추세적으로도 뚫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타점으로도 매우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경하이테크가 뭐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좀 전도가 유망한가? 그걸 이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폴더블 폰 아시죠 여러분들? 접었다 폈다는 핸드폰, 갤럭시에서 나오는 Z 플립이라든지 아니면은 폴드, 이게 이제 Z 플립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1등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고 국내 기업이고 폴더블 폰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서고 있는 선도 분야에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세경하이테크가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액정 필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도했고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게 바로 세경하이테크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기업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처음 출시를 할 때 보통 그 시즌 첫 번째 제품을 잘 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자가 좀 발생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중간에 선이 생긴다, 뭐 이거 막 액정 깨진다, 뭐 갖가지 뭐 이제 결함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점차 세대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뭐 폴드라든지 그 다음에 갤럭시 폴드 2, 3 이렇게 나아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개선이 되고 있어요. 내구성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Z 플립도 나왔는데 솔직히 요새 Z 플립이라든지 갤럭시 폴드 쓰시는 분들 중에 물론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1세대를 사용하셨던 분들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엄청 그 정도로 못 쓸 정도로 불편한가라고 하면 제 주변에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뭐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접는 휴대폰에서 오는 그런 좀 불편함은 이게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경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중간에 이 접히는 이런 이제 그림자 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쓰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쓰기 불편할 정도 아니다, 접는 휴대폰을 쓰는데 그 정도도 불편 감수 못하면은 그게 사용감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갤럭시 폴드 쓰시는 분들 많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Z 폴드 같은 경우에는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그래도 사이즈가 작은데 폴드는 이게 사이즈가 펼치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접고 다녔을 때 너무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들어보니까 완전 벽돌이야. 그래서 이거를 사람 찍으면 진짜 이거 흉기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무게를 잡는 게 저는 더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액정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괜찮아지고 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이 세경하이테크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광학필름 제조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더블 아이템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들어가는
글래스틱 데코필름이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그 후면에 있는 이거 있죠? 이렇게 약간 글로시 처리라고 하나? 네, 여기 뒤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약간 유리 같기도 하면서 이 글래스틱이라는 게 플라스틱이랑 글래스 요거를 합성한 단어거든요. 그래가지고 글래스틱이라 그래요. 글래스 플러스 플라스틱. 글래스틱. 그래서 유리 같은데 플라스틱인 그런 제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코필름이랑 글래스틱 분야가 또 이제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 필름에 들어가는 이런 프로텍트, 보호하는 사출 필름 사업 분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폴더블 폰에 접히는 액정을 만들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액정에도 다 들어가요. 근데 요새 자동차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히는 것까지는 아닌데 휘어져 있는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도 얘네가 이제 필름을 공급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놓고 따지면요, 모바일 필름에 해당하는 프로텍트 사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27%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글래스틱, 그 다음에 데코필름, 휴대폰 후면에 들어가는 요거는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이 28% 정도 됩니다. 근데 폴더블용 아이템에 들어가는 광학필름, 일반적으로 특수보호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광학필름 안에 들어가는 이제 폴더블 UTG라 그래요. UTG가 이제 초박형 강화유리인데 굉장히 얇으면서도 강화유리인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화유리라고 하면 두껍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얇게 만든 겁니다. 폴더블 안에 들어가서 접힐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요거에 들어가는 이 특수보호 필름 만드는 폴더블 아이템에 들어가는 분야가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이게 광학 필름이 한 43%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대략적으로 이 그 폴더블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고, 그 다음에 한 30% 정도 되는 게 후면 필름 되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모바일 필름 요렇게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그 폴더블 폰 1세대부터 제공하던 게 세경 하이테크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갤럭시 폴드 1세대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필름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알았으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게 되면요, 지역별 출하량이 있는데요,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을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진한 파란색이 중국이거든요. 원래는 19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적었는데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를 봤을 때는 과거 2018년도 19년도에 비해서 중국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과 미국이.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출시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보급이 되고 있다, 출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국가 안에서 폴더블 폰을 얼마나 많이 쓰냐 이건데, 사실 그 중국 안에서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사실 갤럭시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꽉 잡고 있는 게 삼성보다도 그 국내 자국 기업들입니다. 오포라든지 화웨이 기업들이 꽉 잡고 가고 있고요. 삼성이 그 다음이에요. 삼성은 사실 이 안에서 지위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삼성이 꽉 잡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그 자국 기업들 뭐 보호하는 일환인지 모르겠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막 제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포라든지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요 지금 진한 파란색이랑 진한 하늘색이 중국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꽉 잡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진한 파란색이 삼성이거든요. 그냥 거의 뭐 8, 90%, 거의 90%가 그냥 삼성 휴대폰이 폴더블폰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폴더블폰이라는 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거든요. 애플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거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삼성 거 쓰려고 그러지. 삼성 게 당연히 품질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권 세트업체 폴더블 출하량을 보시게 되면 보셨듯이 화웨이랑 오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뭐 이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럼 세경 하이테크가 안 좋은 거냐? 근데 또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오포라든지 화웨이, 샤오미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죠. 샤오미는 비중이 별로 안 높긴 한데 특히 이 오포 기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세경 하이테크의 주력 고객사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폴더블 폰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경제가 좀 회복되면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출하량이 올라가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오포에다가 지금 글라스 채택수가 23년도에 한 2,5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4년도 올해로 넘어오면서 5천만 대를 전망하고 있어요. 거의 2배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 오포에서 출하량 하는 것만 보더라도 2배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데코필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코필름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코필름이라는 게 그 고부가 가치가 좀 나오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데도 쓰여요. 그 반딱반딱거리는 재질 있죠.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신용카드에도 있잖아요. 그 신용카드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카지노 슬롯 머신에도 쓰입니다. 그 뭐 벽같이 이게 돼 있는 그런 데 다 쓰이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그 신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이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면서 돈을 많이 좀 땡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폴더블 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노출도가 높아지고 점점 생산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이제 애플을 막 자꾸 놀리잖아요. 아, 애플 저 휴대폰 정말 좋다. 근데 저게 접히면 얼마나 더 좋을까? 약간 이러면서 놀리는 듯한 이런 마케팅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플도 언젠가는 점점 이제 그 폴더블 폰이라든지 폴더블 기기로 나아갈 걸로 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세경 하이테크의 업력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시행착오들이 분명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돼서 다른 업체들에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폴더블 점유율 추이 자체도 삼성전자가 점점 떨어지고 중화권 세트 업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중화권 세트 업체에 팔면 돼요. 삼성전자 점유율이 떨어지면. 근데 여기에도 지금 주력 고객사로 오포라든지 샤오미 같은 이런 로컬 브랜드에도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면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 제가 또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애플에서 나오는 그 태블릿 PC, 아이패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패드에 이제 OCA라는 투명 접착 필름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OLED 패널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는 태블릿 PC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OLED 패널을 쓰는 디스플레이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패널이랑 디스플레이 사이에 부착하는 투명 접착 필름이 있어요. 글라스와 패널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OCA라는 거를 이제 일본 업체를 통해서 북미의 애플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태블릿으로 전환하고 있다 보니 OCA의 이 사업부를 진출을 하면서 매출이 여기서도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태블릿은 스마트폰보다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 스마트폰 액정이 요만하다고 하면 태블릿은 진짜 한 이만합니다. 좀 이건 과장인가? 뭐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거의 한 3배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액정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OCA 필름이 들어가는 면적 자체도 3배가 증가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 자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업체를 통해서 지금 북미 쪽에다가 또 진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신사업으로 지금 2차전지 신사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저는 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매출이라든지 순위,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점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세경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이 세경 하이테크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들도 뭐 좀 들어오긴 했는데 아주 눈에 띄는 건 기관들의 수급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려는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있고요. 기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의 포텐셜을 터뜨리면서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종목들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경험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포텐셜이라든지 추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 기관 물량을 등에 업고 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세경 하이테크 지금 매물대 뚫은 지금 자리 매수 타점으로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세경 하이테크 여러분들의 인생 주식으로서 계좌의 큰 수익 꼭 피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아직도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